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중고교과정 해외수자 3년 특례 의학계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7월 초에 원서 접수이지만 이제 불과 남아있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좀 철저하게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준비 정도가 과연 의학 계열에 합격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의대에 가능한지, 아니면 약대에 가능한지, 정확하게 이제 원서 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아직 모집 요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표되어져 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 이제 5월이 되어져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그때도 의대 정원, 또 실제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하기 결정이 되어질 텐데, 바람이 있다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서의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워낙 적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학들마다 뭐 1명, 2명, 3명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재외국민 전형의 의대 정원도 다소 좀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년 특례 의학 계열의 전체적인 이제 전형의 유형, 그 다음에 3년치 경쟁률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의학과의 전형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유형은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정도가 있겠죠. 내가 표준 학력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스코어인지,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졸업을 하신 재수생인지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전형의 유형에 따른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의학과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류 플러스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인데, 면접의 유형은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지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고, 이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의 비중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적성 면접, MMI 형식이나 인적성 면접을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이 6개의 원서 지원에 의대 하나만 쓰시는 경우는 없죠.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적어도 3개 정도를 의대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모든 대학의 의대 면접의 유형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면접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생명과학, 화학 관련된 지성 면접, 그리고 두 번째는 MMI 면접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중에서 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을지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순천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YG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 중에서 MMI 형식, 다시 말하면 이제 의학적 인적성 다중민의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한림대학교입니다. 특히 한림대학교는 작년부터 의대 선발이 진행이 됐죠. 세 번째는 이제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동영상 업로드 형태예요. 동영상 업로드가 코로나 시대 때는 제시문이 미리 주어지고 하나나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1분이나 2분 정도 동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형태가 되어졌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대학에 가서, 그쵸? 대학에 가서 태블릿 PC에 주어지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고, 그 답변한 내용이 동영상 업로드 되어져 면접관이 평가하는 형식의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라는 것이 실제 대면 면접보다 어찌 보면은 좀 더 어렵거나 또 다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면 면접에 비해서 쉽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필탁고사를 봅니다. 생명과학, 화학 관련된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생명과학, 화학 시험에서 벌써 일종의 지성, 학생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은 MMI 형식의 인적성 면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를 지필고사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면접에서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과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이 병행이 되고 아주대학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생명과학 시험을 보긴 하지만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긴 하지만 이게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자연계열이나 공과계열의 일반 학생들도 같이 시험 보니까 당연히 일반 학생들과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업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5문제다 그러면 한 20문제 정도까지는 20문항 정도는 평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4문제 또는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거고 이 문제가 결국은 1단계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문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면접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반영이 되어지는 경우는 건양대학교죠. 그렇죠?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심층 구술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도 1단계에서 영어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적이 1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건양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형의 유형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나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에 3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에 불합격했거나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내가 의대를 희망하신다. 근데 내가 서류에 대한 준비,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대구 카톨릭대나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024학년도에 전형이 변화가 있었던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가 자, 영어 플러스 면접에서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바뀌었고요. 한림대학교가 작년에 처음으로 의대 선발을 했고 동국대학교 Y는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작년부터 1단계에서 영어 성적이 20%가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대만 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의대와 약대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의대만 원서를 쓰게 되면 사실상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한 구간에서 반드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확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대에서 치대나 의대에서 약대를 같이 원서를 씀으로 인해서 의학계열 내에서 한 단계 낮춰서 원서를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합격 가능성을 노리는 거거든요. 의대를 원서를 안 쓴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자연공과계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기는 어렵다. 의학계열 내에서 결정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대와 약대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 그래도 약대의 선발 인원이 많고 대학의 폭이 넓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대가 유리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학교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고 성균관대학교, 덕성여대가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의대의 전형의 유형과 유사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서류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를 서류 면접이나 서류형으로 쓰게 되어지면 사실상 서류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이하다 할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죠. 1단계 서류에 면접 40%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면접은 지성 면접으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예요. 배수가 높죠. 배수가 높으면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조금 불안하니까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어떻게 면접을 통해서 합부를 노려야 되겠다라고 보면서 10배수라는 것을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볼 거고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배수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서류평가만으로 학생들의 우수성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학생이 대학의 입장에서부터 유리해요.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배수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대학 측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려대학교 약대가 고려대 세종약대잖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내에 안암캠퍼스에 약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1단계 5배시 이후에 2단계에서 심층 구술 면접을 보고 성균관대학교는 원래는 면접을 보다가 작년부터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덕성여대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류평가 100%로 약대를 뽑고 있는데
덕성여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덕성여대도 좋은 학교지만 그냥 덕성여대 전체 그러면 인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가 3여대가. 하지만 덕성여대 약대는 다릅니다. 덕성여대 약대를 덕성여대 정도의 기준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되고, 서울에 있는 약대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약대 있지만 연세대학교 약대도 송도에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약대는 수원에 있고, 한양대학교 약대는 안산에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약대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숙명여대 약대나 덕성여대 약대나 이화여대 약대 이 여대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단계 필기고사 100%였지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단계에서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석대학교는 국어 100%, 국어, 생물, 화학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이것도 작년에 2024학년대는 원래는 국어, 수학, 생명과학을 시험을 보다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생명, 화학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3년 특례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용이하죠. 서류평가 전형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까지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숭실대, 국민대까지 포함이 되고, 거기에다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도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이 유리하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자소서도 폐지됐기 때문에 자소서도 없어 있는 서류 가지고 바로 원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용이하고, 지필고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필 공부를 해서 원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또 대학에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는 이제 달라지는 점이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종전에는 지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꾸거나 숭실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꾸거나 이런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대학들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등록률이 낮아요. 등록률이. 그러니까 지필고사는 대부분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대 이쪽 라인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숭실대 국민대 쪽은 지필고사에서 실제 등록률이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꺼린다는 얘기죠. 지필고사를 보고 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서울여대나 다른 대학들이 바꾸는 이유들도 바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꿔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는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필고사를 준비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의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준비한다. 그럼 지필고사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로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인하대학교나 아주대학교 의예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전대학교 한의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의학계열을 수시로 지원하실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필고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이제 서류평가에서 SAT 성적이나 GPA 성적이나 IB 디플로마나 또는 뭐 이렇게 토플이나 HSK나 JPT 같은 여러 가지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지필고사를 준비하시거나 서류평가와 지필고사 전형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한의학과는 동국대학교, YJ,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대전대학교가 전년도하고 좀 바뀌었어요. 자, 작년에는 대전대학교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면접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수학 다음에 생명과학 지필고사 시험을 봅니다. 결국은 영어 시험이 빠졌죠. 3개 과목을 본다는 점, 요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보고 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의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25학년대는 대전대학교, 한의대학교의 지필고사의 영역이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의학과는 건국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있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지필고사를 보죠. 그래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 20% 반영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80점에 공인 성적 20점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치의학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연세대학교 치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의대 쪽으로 쏠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쪽으로만 원서를 쓰면 사실 어떤 우수한 학력 지표를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SAT를 16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IB 성적을 45점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만 6개의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는 의대와 약대를 연결시켜서 쓰거나 의대와 한의대나 치대를 연결시켜서 쓰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의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부터 을지대학교까지 모집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33명 정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미래가 최대 선발 인원이 4명이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명 정도 생각한다면 한 33명 정도가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5.99였고 2023년도로 가면서 18.1대1, 그 다음에 2024년도에 19.9대1이기 때문에 다소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한림대학교가 영향이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대학이 신설이 되어지면 전년도에 입결에 대한 데이터, 여러 가지 뭐 면접에 대한 기출 유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대심을 많이 가죠. 그러다 보면 몰리죠. 몰리다 보니까 작년에 한림대학교가 한 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5대 1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경쟁률은 다소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세대학교를 위해서부터 보면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경쟁률이 15대 1, 카톨릭대학교 16대 1,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18대 1에서 20.5대 1로 올랐고 중앙대학교가 많이 올랐습니다. 25대 1이고요. 가천대학교는 26대 1로 높은데 더 올랐어요. 31대 1. 한 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했는데 이게 바로 가천대학교가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원서 지원이 몰리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경쟁률이 낮아졌죠. 첫 해년도에 경쟁률이 20.5대 1로 높았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좀 낮아졌습니다. 15.5대 1. 건양대학교가 24대 1, 순천향대학교는 11.5.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의 4명 선발 인원도 최대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실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4명이라고 봤었을 때는 8.69의 경쟁률이고요. 그리고 저게 만약에 2명이라면 모집 인원의 2배가 되겠죠. 경쟁률이. 한림대학교는 25대 1,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13.5, 아주대학교는 26,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무려 5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약 16대 1이고요. 동국대학교 경주는 작년도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3.0 정도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동국대학교 YG의 의예과나 한의예과의 합격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17.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 이제 의대 지원한 학생들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모두 가지고 있냐, 이렇게만 볼 수 없거든요. 실질 경쟁률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쟁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재외국민 전형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마다 조금씩 경쟁률이 늘어나는 쪽보다는 좀 줄어나는 경향도 있고, 또 경쟁률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좀 줄어드는 폭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전보다 조금 더 쉬워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의학계열은 여전히 어렵죠. 의학계열은 특히 의예과는. 자, 약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조금 상승했어요. 13대 1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21.33.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 폐지되니까 그만큼 서류평가 전형이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죠. 면접에 들어가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21대 1이고요. 가천대학교는 23대 1. 덕성여대는 작년에 처음으로 선발했는데 모집 인원이 5명, 꽤나 많죠. 경쟁률이 12대 1이기 때문에 아마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덕성여대가 좋은 원서 지원의 지점이 될 거고, 우석대학교는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의대가 아니라 약대가 되면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만 6개 원서 쓰는 거 위험하다. 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의대 어떤 대학에서 100% 붙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의대와 약대를, 의대와 치대를, 의대와 수의대나 한의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써서
결국은 목표 지점과 안정 지점을 분리해서 원서를 쓰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치대는 경쟁률이 11.5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의대나 다른 의대와 경쟁률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만큼 치대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동국대학교 YG 한의학과는 3.67,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는 10대1, 우석대 한의대는 16대1이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17.33이고요.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는 17.39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년 특례 전형의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3년 특례라고 하는 것은 준비 과정이 되게 많죠. 첫 번째는 학생 부모와 관련된 자격 기준과 관련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 관련이 되어진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하시는 과정이 남았을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유서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런 작성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럼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제출하는 과정들이 남았어요. 이것도 꽤 복잡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학생이 만약에 대학을 지필고사 전형으로 쓴다. 그러면은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화학이나 생명 관련된 지필고사 준비하셔야 되고, 지필고사 준비하고 나면 특히 의학계열은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는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그룹 수업이 진행이 돼요. 면접 수업이. 하지만 그때는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미리 일찍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1대1 수업이나 화상 수업을 통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면접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대학 결정이죠. 내가 과연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 어떤 과에 원서 지원이 타당하냐. 원서를 쓸 때는 학생이나 부모님이 희망으로만 원서를 쓸 수는 없고,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원서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하이포리비에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이포리비를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화는 오전 시간에 좀 잘 안 됩니다. 죄송한데 한국 시간으로 보통 2시에서 한 저녁에 9시 정도 사이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